자, 그래서 다중검증의 문제, 여러 번 반복 검사하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하거나 또는 여러 통계법으로 뭐 한 번 해동 결과를 이 통계해보고 저 통계해보고 또는 구간을 1로 한번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차이를 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다중검증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중검증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은 포스트 혹 테스트 때 많이 쓰이는 거죠. 포스트 혹 테스트뿐 아닙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통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번에 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딱 하나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에러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아웃컴 하나로 샘플수 계산을 사용하고 둘이면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두 개가 된다 그러면 샘플수 계산할 때도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셋이면 셋을 해야 되고요. 세컨더리 아웃컴이 만약에 0.05 이하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 이거는 관찰 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 아까처럼 우연히 나온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전환한 다음에 세컨더리 아웃컴에 나왔던 결과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전환한 다음에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콘솔트에서도 명확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콘솔트의 아웃컴에 보면 미리 정의된 아웃컴을 정해야 되고 the one used in the sample size 계산이 나와야 되고 several primary outcome이 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석된다. 멀티플리시티 문제가 생각된다. 그리고 해석 권장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을 봤어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의 차이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군의 분석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 인터랙션까지 볼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검사냐.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세 가지를 봅니다. 군 간의 비교, 그 다음에 개월수 간의 비교, 동시에 인터랙션까지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 개의 P값이 나오고 세 개의 P값을 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P를 0.05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0.05를 나누기 3 해서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좋은 연구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 이것들 9개월 이것들을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6개월째의 혈압 감소량으로 나는 정의하겠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1개월, 3개월, 9개월째의 검사 값들은 뭐냐? 단지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보겠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6개월째의 혈압 감소량으로 할 수도 있고 혈압의 감소비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정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두 군을 비교할 수도 있고 세 군을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약을 A 약, B 약, C가 한꺼번에 검사하면 좋겠죠? 근데 많은 훌륭한 연구들이 그렇게 검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A 약, B 약 두 개를 검사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다중검정의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또 샘플 수를 줄일 수 있어요. 한꺼번에 나온 한 번 연구에서 A약, B약, C약을 동시에 검사하면 훨씬 좋지 않겠냐? 그러면 다중검정의 문제까지 고려해서 하면 샘플 수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잘못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딱 하나로 정하고 두 개의 군으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A약, B약 두 개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 분석도 마찬가지요. 중간 분석을 보통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는 3개월째 보고 야 그때 나왔더니 벌써 의미가 있었네. 그럼 굳이 나머지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때 중간 분석에 의미가 있었으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에러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 수준을 나눕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0.003으로 하겠고 마지막 진짜 할 때는 0.049로 하겠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0.003이면 안 맞군요. 두 개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합니다. P값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중간 분석 다시 않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중간 분석을 해서 뭐 미리 잘 계획해야 되고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 그들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분석 간혹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 이렇게 잘 비교해보고 해야 되겠죠. 예, 다중 검증하는 게 대해서는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결과적으로는